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과학의 최전선,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하고 수천 년 된 동양의 지혜가 어쩌면 같은 걸 보고 있다. 이런 프리초프 카프라의 주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참 완전히 다른 세계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이 바로 1975년에 나와서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카프라의 물리학의 도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같은 20세기 물리학의 발견들이요. 힌두교, 불교, 또 도교 같은 동양 사상의 세계관하고 깜짝 놀랄 만큼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하려는 건 카프라가 딱 짚었던 그 핵심 유사점들, 그런 걸 좀 살펴보고 또 이게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또 어떤 비판을 했는지 이걸 좀 균형 있게 알아보려는 겁니다. 어떤 게 딱 맞다 이걸 증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두 방식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접점 자체를 탐구해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카프라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이 뭐였냐면 20세기 물리학이 발견한 우주의 모습 있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네네. 춤추는 듯한 모습. 그렇죠. 그게 동양 신비주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우주관하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그 서구의 전통적인 기계론적 세계관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였고요. 어떻게 이런 연결을 시도한 건가요? 카프라는 이걸 공유된 비전이라고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있잖아요. 네, 에너지와 물질은 같다. 그렇죠. 물질하고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고 또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게 모든 현상이 사실은 하나의 근원적 실제, 힌두교에선 도라만이라고 하죠. 아, 네, 브라만. 혹은 도교의 도. 이런 근원적인 원리에서 나온다는 동양 사상이랑 그 맥이 통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대 물리학에서는 입자 그 자체보다는 그 입자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 장. 이게 더 근본적이라고 보거든요. 아, 필드 개념이요? 네. 네. 이것도 개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계나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 동양적 사고방식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그 거대한 우주적 춤이라는 비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리학 발견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미시세계에서 아원자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상호작용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끊임없이요. 카프라는 그 모습에서 힌두교의 릴라 개념, 그러니까 신이 마치 장난치듯 벌이는 우주적인 춤이나 연극 같은 거요.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모든 게 계속 변하니까 영원한 건 없다는 그런 가르침하고 아주 깊은 유사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주가 그냥 멈춰있는 기계가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와, 공간과 시간 개념에 대한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 그것도 그렇죠. 공간이나 시간이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게 아니고 보는 사람, 즉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게 시공간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공 연속체로 파악하는 현대 물리학 관점인데 동양 사상에서도 시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 경험 속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통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양자역학 얘기 나올 때 그 관찰의 역할, 이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아, 맞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본다는 행위, 즉 관찰 자체가 미립자의 상태를 결정해버리잖아요. 네, 본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뀐다니. 그렇죠. 이 놀라운 발견이 결국 관찰하는 주체, 즉 나하고 관찰되는 대상, 우주가 근본적으로는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동양의 비원론적 관점하고 아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언어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지적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물리학에서도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든지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설명해야 하고 동양 선문답처럼 말로는 딱 설명하기 어려운 진리를 다루고요. 맞습니다. 카프라는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그런 역설적인 사실들이나 동양 신비주의의 직관적인 통찰이나 결국 둘 다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로는 완벽히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카프라가 과학으로 신비주의를 막 증명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신비주의로 과학을 설명하려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목적은 아니었군요. 네, 그는 합리적인 분석 능력하고 직관적인 통찰력,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에게 필요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책이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고 당시 문화적으로도 영향이 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비판도 엄청났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였나요? 가장 큰 비판은 역시 방법론적인 부분이었어요. 엄격값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물리학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수학이죠. 근데 카프라 책에는 그런 수학적인 논증은 거의 없고 그냥 두 영역에서 쓰는 말이나 표현이 비슷하다는 점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노벨상 받은 레온 레더만 앞인 저명한 물리학자는 카프라가 실험하고 이론 사이의 그 엄밀한 검증 과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좀 피상적인 유사성에만 집중한다고 꽤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과학적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거죠? 네, 그것도 있었죠. 책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라는 현재까지도 가장 성공적인 이론 체계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스탠더드 모델? 그런데 카프라가 나중에 개정판을 내면서도 그 당시 이미 좀 설득력을 잃었던 부치스트랩 가설 같은 내용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좀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약간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는데 카프라의 주장이 과학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거나 너무 피상적으로 갖다 붙여서 비합리적인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소위 말하는 양자무당, 퀀텀 우연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네, 그런 걸 부추기는데 좀 일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보면 물리학의 도라는 책은 뭐 방법론이 엄밀하지 못하다거나 일부 내용의 과학적 정확성에 대해서는 분명 심각한 비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구 사회의 동양사상의 깊이를 알리고 또 과학과 영성 혹은 뭐 분석과 직관 이런 것들이 통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중요한 문화적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어쩌면 과학적인 논증 자체보다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건 확실하니까요. 네, 그런 비판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이 책에 던진 그 질문 자체는 여전히 좀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드릴 생각거리는 이겁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동양 신비주의에서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된 관찰자가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을 만들거나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관찰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만약 그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객관적 진리라고 믿는 것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고 막 탐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결국 발견하게 될 지식의 내용이나 성격을 이미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딥다이브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